준서는 최고의 레이서입니다. 그의 손에 들어간 모든 차는 바람의 신이 됩니다. 그는 차를 새처럼 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뛰어난 재능 때문에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 곤경이 무엇인지는 이 영화를 끝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준서는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두 대의 차가 자신을 추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게다가 앞에는 천적이 나타납니다. 준서 일행은 이렇게 가운데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최대로 높여 앞으로 돌진합니다. 두 대의 차가 충돌하려는 순간 그는 단호하게 핸들을 꺾습니다. 그리고 차를 빙글빙글 돌려 먼지를 일으켜 상대방의 시야를 가립니다. 이 틈을 타 준서는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상대방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때 준서는 친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우두머리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준서의 뛰어난 운전 실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행의 죄목을 이용해 그들을 협박하여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외환 운반 혐의로 준서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택시 기사를, 오토바이 폭주족 두목 혐의로 DJ를, 순진한 여자를 속인 혐의로 오진을, 범죄자를 따른 혐의로 곱슬머리 막내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유를 위해, 검사를 위해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고리대금 업계의 거물인 강 회장과 그녀의 오른팔인 이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정부의 비밀 자금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운반책이 되기 위해 그들은 그녀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빡빡이도 참가했습니다. 먼저 물건을 결승선에 가져오는 팀이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시간이 되자 참가팀들은 앞다투어 질주했습니다. 준서는 마치 도로 위를 날 듯 수많은 상대를 가볍게 제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낡은 차는 수동으로 연료를 주입해야 했습니다. 그때 상대 차 한 대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지만 준서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상대 차에 접근하여 상대가 운전대를 놓치고 가게에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뻐하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앞쪽 길이 너무 좁았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준서는 최고의 운전 실력을 발휘하여 차를 벽에 타고 오르게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로 나오자마자 빡빡이 팀과 충돌했습니다. 빡빡이의 차는 타이어가 터져 경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준서를 가볍게 앞지르는 차가 나타났다. 그들의 낡은 차는 충돌 후 갑자기 문제를 일으켰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준희는 경찰인 척하며 그 차를 막아섰고 기회를 틈타 상대 차의 타이어를 펑크냈다. 덕분에 준서의 팀은 쉽게 앞서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았고 끝까지 승부를 보려 했다. 그러나 펑크난 타이어로는 준서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결국 준서팀이 쉽게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승리 후 그들은 어떤 방으로 안내되었다. 강 회장은 그들에게 10번의 운송을 맡기겠다고 했고 보수는 매번 1000만원 이상이었다. 모두들 입을 벌리고 기뻐했지만 준서만은 침착하게 흥정을 시작했다. 그는 한 사람당 1000만원을 요구했다. 흥미로운 준서의 모습에 강 회장은 망태 없이 승낙했지만 실수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강 회장의 일을 맡게 된 후 그녀는 그들의 테스트 차량을 폐기했다. 어쩔 수 없이 검사에게서 차를 빌린 그들은 강 회장을 만나 임무를 받았다. 강 회장은 그들을 창고로 안내했고 문이 열리자 모두는 안에 쌓인 500억 원을 보고 놀랐다. 그것은 검은 돈이었고 강 회장은 그들에게 세탁을 위해 운반을 맡긴 것이었다. 곧바로 번개처럼 빠른 배송 작전이 시작되었다. 먼저 그들은 차량을 더 빠르고 부드럽게 달릴 수 있도록 개조했다. 지붕을 교체하고 엔진을 업그레이드한 후 차는 새 것처럼 멋지게 변신했다. 덕분에 배송은 매우 순조로웠고 매번 빠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가끔 야간 순찰 중인 경찰을 마주치기도 했지만 준서는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의 뛰어난 운전 실력에 비할 자는 없었다. 준서는 현란함 유탄과 시동 끄기로 경찰을 따돌렸다. 강 회장에게 여러 번 배송을 완료한 후 그들의 삶은 나아졌다. 뿐만 아니라 강 회장은 그들에게 고급 아파트를 선물했고 모두는 기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준서와 그의 동생이 이동 중이던 도중 갑자기 두 대의 트럭이 접근해왔다.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준서는 재빨리 속도를 높여 앞으로 나아갔지만 바로 그때 한 대의 차가 길을 가로막았다. 위급한 상황에서 준서는 핸들을 꺾었고 차는 길가로 돌진하여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다. 바로 그때 일하는 남자가 준서의 동료를 데리고 나타나 누구를 만났는지 묻고 협박했다. 만약 사실대로 말하면 더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이에 씨는 총을 쐈지만 그것은 물총이었다. 그는 단지 그들을 시험했던 것이다. 이 씨는 살고 싶다면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준서는 검사를 찾아가 너무 위험해진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동료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 사이 우진은 강 회장의 비서에게 접근하여 그녀가 방심한 틈을 타 열쇠를 복사했다. 그 열쇠만 있으면 강 회장의 죄를 밝힐 장부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진이 돌아왔을 때 준서는 짐을 싸서 떠나려 하고 있었다. 우진은 준서를 설득하며 함께 강 회장의 악행을 폭로하자고 했지만 준서는 거절했다. 결국 두 사람은 다투었고 우진은 포기하지 않고 나머지 동료들과 함께 작전을 계속했다. 강 회장이 호텔에 없는 사이 우진은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경비원들을 유인했고 그 틈에 준희는 종업원으로 변장해 강 회장의 방에 잠입했다. 마침내 장부를 찾았지만 나오는 길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추격당했다. 위급한 순간에 다행히 준서가 때맞춰 나타나 구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부를 얻은 후 준서와 우진은 그것을 검사에게 전달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매우 혼잡했고 검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두 사람은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검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우진이 확인하러 올라갔고 준서는 장부를 들고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검사가 살해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회장이 도청기를 설치해 그들이 스파이라는 것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검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도망가라고 외쳤습니다. 이를 본 준서는 당황하여 급히 차를 시동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뒤에 있던 우진이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준서는 어쩔 수 없이 서둘러 차를 몰고 도망쳤지만 이때 이미 일행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강 회장이 검사 살해 혐의를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도록 조작했던 것입니다. 준서는 그들의 궁지에 몰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돌아가서 생사를 건 한판 승부를 벌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행은 은밀히 운송 중인 화물을 감시했습니다. 화물차가 들어가고 경비원이 문을 닫기도 전에 그들은 기회를 틈타 속도를 내어 이 회장의 저택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온 것에 매우 놀랐지만 당연히 준서는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는 녹음된 음성을 재생했는데 알고 보니 강 여사가 고위 관리들과 공모하여 이 회장을 자신의 대신 희생양으로 삼고 그 후 거액의 돈을 들고 도망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알게 되자 매우 화를 냈다. 준서는 이 장군에게 두 가지 선택을 제시했다. 첫째는 강 여사와 맞서 협력하는 것이고 둘째는 충성을 맹세하고 모든 죄를 짊어져 감옥에 가는 것이었다. 물론 스스로 죽음을 자초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장군은 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협력하기로 동의했지만 자신의 부하를 동행시킬 것을 요구했다. 곧 올림픽이 열리는 날이 되었다. 이날 강 여사는 이 씨에게 500개의 돈 상자를 옮기라고 지시했다. 물론 준서도 이 일에 참여했다. 그들이 모두 떠난 후 여동생은 배달원으로 변장해 성공적으로 우진을 구출했다. 우진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은 준서는 이 장군의 부하를 교묘하게 따돌리고 기회를 잡아 그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그는 부하들에게 준서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준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가속 페달을 밟아 모든 장애물을 넘고 현란한 드리프트 기술을 선보였다. 하지만 그들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바짝 뒤쫓았다. 이때 택시기사가 나타나 준서를 돕고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덕분에 준서는 앞차들을 제치고 운전대를 돌려 무사히 빠져나갔다. 하지만 운 나쁜 택시기사는 공격을 받았다. 그는 핸들을 돌려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다른 놈에게 들이받쳐 나뒹굴었다. 다행히 우진이 이때 맞춰 나타나 택시가 폭발하기 전에 그를 구출했다. 한편 이 씨는 준서를 뒤쫓아 행진이 벌어지고 있는 곳까지 갔다. 소란을 피운 탓에 경찰에게 쫓기게 되었다. 초조해진 이 씨는 총을 꺼내 준서를 공격했다. 바로 그때 다행히 준이의 오토바이 팀이 나타나 추격하는 차에 페인트를 던져 시야를 가렸다. 그 틈을 타 준서는 공항 보안 게이트로 향했다. 그는 재빨리 스케이트보드를 던져 차를 45도 기울여 보안 게이트를 가볍게 통과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뒤따라오던 한 놈은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탈락했다. 하지만 이 씨는 포기하지 않고 준서를 계속 추격했다. 그러나 3초도 안 돼서 우진이 나타나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그는 그대로 벽에 부딪혔다. 그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차는 갑자기 폭발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같은 시각 강 여사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에 올라 탈출을 시도했다. 이를 본 준서는 속도를 높여 뒤쫓았다. 우진은 도움닫기를 하여 준서의 차를 비행기 위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준서가 나타나자 강 여사는 크게 놀랐다. 준서는 차에 설치된 카메라를 켜고 내렸다. 그는 끊임없이 강 여사를 도발하여 그녀가 미치도록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준서를 때렸다. 준서는 재빨리 차에 올라타 돈 상자를 이용해 경비원들을 공격했다.
이를 본 강 여사는 총을 꺼내 준서를 겨냥했다. 준서는 재빨리 차에 올라타 후진하며 그녀를 멀리 날려버렸다. 그리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차 뒷부분이 그물에 걸려 움직일 수 없었다. 이를 본 강 여사는 준서를 처리하려 했지만 다행히 총알이 떨어졌다. 준서는 기뻐하며 엑셀을 밟아 뒤에 있는 돈을 끌고 나갔다. 차가 밖으로 나가자 돈도 사방으로 흩날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차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를 본 준서는 당황하여 발로 차며 애썼고 결국 낙하산을 펼치는 데 성공했다. 덕분에 준서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곧이어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쏟아졌다. 마침내 준서는 녹화 영상과 장부를 경찰에 넘겨 강 여사와 일당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준서는 재빨리 상당한 돈을 챙겨 남은 인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으로 영화는 끝이 났다.